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정확히 6개월 후 민준혁은 윤서아와 재혼했어요. 저는 그날 밤 전 시댁으로부터 걸려온 15통의 항의 전화를 받았죠. 가장 마지막 전화에서 전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연봉 4억씩이나 받는 우리 지혜를 네가 뭔데 잘나. 당장 복직시켜. 하지만 저는 이미 모든 것을 준비해뒀어요. 합법적으로요. 제 이름은 강지우예요. 올해 40이에요. 저는 비이비 소프트웨어 회사의 공동 창업자이자 영업이사예요. 우리 회사는 중소기업을 위한 CRM 솔루션을 만들어요. 판교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해서 지금은 직원 40명에 연 매출 50억 원 규모로 성장했죠. 7년 전 저는 2명의 동료와 함께 이 회사를 창업했어요. 저는 영업과 고객 관리를 맡았고 다른 2분은 기술과 운영을 담당했어요. 회사가 안정되기까지 3년이 걸렸어요. 그 3년 동안 저는 하루에 15시간씩 일했어요. 주말도 없었죠. 그리고 5년 전 저는 민준혁을 만났어요. 준혁 씨는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똑똑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죠. 우리는 지인의 소개로 만났고 6개월 만에 결혼했어요. 결혼 후 1년쯤 지났을 때 준혁 씨가 말했어요. 지우야, 나도 스타트업에서 일해보고 싶어. 네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 저는 공동 창업자들과 상의했어요. 마침 회사가 성장하면서 전문 CFO가 필요한 시기였거든요. 준혁 씨의 경력을 본 창업자들도 반겼어요. 그렇게 준혁 씨는 저희 회사의 CFO가 되었어요. 처음 1년은 좋았어요. 준혁 씨는 재무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정리했고 투자 유치에도 도움을 줬어요. 회사는 더 빠르게 성장했죠. 그런데 문제가 생긴 건 준혁 씨가 여동생을 회사에 데려오면서부터예요. 지우야, 우리 동생 지혜가 지금 회사에서 잘 안 맞는데 영업 경험도 있으니까 우리 회사에서 일할 수 있을까? 민지혜 씨는 당시 35이었어요. 이력서를 보니 3년 동안 3군데 회사를 옮긴 경력이 있었어요. 솔직히 불안했지만 남편의 여동생을 거절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일단 3개월 수습 기간을 거쳐보죠. 실력이 괜찮으면 정식으로 채용하고요. 지혜 씨는 영업팀에 배치되었어요. 그리고 정확히 3개월 후 저는 영업팀장 김 과장님께 불려갔어요. 이사님, 민지혜 씨 수습 평가를 어떻게 하시겠어요? 실적이 어때요? 솔직히 좋지 않아요. 3개월 동안 상담 10건 중에 계약 성사가 1건이에요. 우리 팀 평균이 10건 중 4건인 거 생각하면 태도는요? 김 과장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고객 응대는 괜찮은데 팀워크가 좀. 본인이 CFO 여동생이라는 걸 자주 언급하세요. 다른 팀원들이 불편해해요. 저는 고민했어요. 하지만 남편 얼굴을 생각하면 차마 그만두라고 할 수가 없었어요.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죠. 6개월 더 지켜보고요. 그렇게 지혜 씨는 정식 직원이 되었어요. 연봉은 4억 원으로 책정되었어요. 같은 경력의 다른 영업사원보다 높은 금액이었죠. 준혁 씨가 우리 동생이니까 너무 낮게 주면 안 되지 않겠어? 라고 했거든요. 그 후로 2년이 흘렀어요. 지혜 씨의 실적은 계속 팀 내 최하위였어요. 하지만 본인은 전혀 개선할 생각이 없어 보였어요. 오히려 점점 더 당당해졌죠. 회식 자리에서 지혜 씨가 말했어요. 언니, 저 이번 달도 실적이 좀 낮긴 한데 뭐 괜찮죠? 오빠가 회사 재무 다 관리하는데 다른 직원들 앞에서 그런 말을 하다니 저는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지혜 씨, 그건 별개 문제예요. 실적은 실적이에요. 에이, 언니도 참, 저 언니 동서잖아요. 너무 칼같이 구시는 거 아니에요? 그날 밤 저는 준혁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지혜 씨 태도가 좀 그래. 다른 직원들 사기에도 안 좋아.
지우야, 우리 동생이잖아. 너무 심하게 굴지 마. 적응하면 나아질 거야. 2년이나 지났는데 적응이 안 된 거예요. 실적도 계속 꼴찌고 그래도 혈육인데 네가 좀 이해해줘.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준혁 씨는 동생 편만 들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평소보다 일찍 퇴근한 준혁 씨의 휴대폰이 거실 소파에 놓여 있었어요. 화면이 켜지면서 카톡 알림이 떴어요. 서아, 오빠 오늘 회의 때 너무 멋있었어요. 서아? 윤서아는 우리 회사 경리팀 직원이었어요. 27살, 입사한 지 1년 정도 된 신입이었죠.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걸 느꼈어요. 침착하게 행동해야 했어요. 저는 휴대폰을 원래 자리에 두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저녁을 준비했어요. 그날 밤 준혁 씨가 샤워하는 동안 저는 조용히 그의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이었어요. 서아와의 대화를 보는 순간 저는 손이 떨렸어요. 서아야, 오늘 네가 입은 원피스 정말 예뻤어. 계속 생각나. 오빠 저도요. 오빠 생각하면 가슴이 두근거려요. 준혁 씨의 어머니. 그러니까 제 시어머니가 회사로 찾아온 거예요. 지우야, 엄마 좀 봐. 준혁이가 잘못했지. 그래도 부부가 그렇게 쉽게 갈라서면 어떡해.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어요. 그래도 회사 지분은 좀 나눠줘야 하는 거 아니야? 준혁이가 3년 동안 CFO로 일했잖아. 저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어머니, 저희는 혼인 전 재산 계약서를 작성했어요. 회사는 제 개인 재산이에요. 준혁 씨는 직원으로서 급여와 퇴직금을 받으실 거예요. 그게 말이 돼? 부부가 함께 키운 회사잖아. 회사는 제가 준혁 씨를 만나기 2년 전에 창업했어요. 법적으로 준혁 씨 지분은 없어요. 시어머니는 얼굴이 붉어졌어요. 이렇게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네. 역시 여자가 사업하면 안 돼.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어요. 이혼 서류 접수까지는 한 달이 걸렸어요. 그 한 달 동안 준혁 씨와 서아는 회사에서 사직했어요. 당연한 선택이었죠. 그리고 정확히 6개월 후 저는 우연히 알게 되었어요. 준혁 씨와 서아가 재혼했다는 걸요. 제 친구가 말해줬어요. 지우야, 네 전 남편 재혼했대. SNS에 사진 올렸더라. 알아. 괜찮아. 정말 괜찮았어요. 저는 이미 그 사람에게 아무 감정도 없었으니까요. 문제는 민지혜 씨였어요. 준혁 씨가 회사를 떠난 후에도 지혜 씨는 계속 회사에 남아 있었어요. 저는 오빠 잘못 때문에 동생까지 자르는 건 너무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지혜 씨의 태도는 점점 더 심해졌어요. 언니, 저 이번 달 실적 목표 못 채웠는데 괜찮죠? 제가 요즘 오빠 재혼 준비하느라 바빴거든요. 회의 시간에 지각하는 건 기본이었고 고객 미팅도 자주 빼먹었어요. 김 과장님이 제게 여러 번 얘기했어요. 이사님, 민지혜 씨 관리가 안 돼요. 이번 달에만 고객 컴플레인이 3건이나 들어왔어요. 무슨 컴플레인이었어요? 응대 불성실, 미팅 시간 무단 변경, 계약서 오류, 이런 거요. 솔직히 다른 직원이었으면 진작 경고 들어갔을 텐데 저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준혁 씨와 막 이혼한 상황에서 그의 동생까지 자르면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망설여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우리 회사의 가장 큰 거래처인 한솔테크 김 이사님께서 직접 전화를 주셨어요. 강 이사님, 저 좀 뵙고 싶은데요. 네, 이사님. 무슨 일이신가요? 직접 만나서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오늘 저녁에 시간 괜찮으세요? 불길한 예감이 들었어요. 그날 저녁 김 이사님을 만났어요. 강 이사님, 제가 오늘 말씀드리기가 참 조심스러운데요. 민지혜 씨 때문에
좀 곤란한 상황이에요. 무슨 일이신가요? 지난주에 계약서 관련해서 미팅이 있었잖아요. 그때 민지혜 씨가 담당이었는데 계약 금액을 잘못 적어서 보내셨더라고요. 3억이 되어야 하는데 3천만 원으로 적어서. 뭐라고요? 그것뿐만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전화했는데 받지도 않으시고 나중에 연락 왔을 때는 바빴다는 말만 하시더라고요. 강 이사님, 저희가 5년 동안 거래해온 사이잖아요. 이사님 회사를 믿고 맡긴 건데 이런 식으로 대하시면 저는 머리가 하얘졌어요. 이사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즉시 바로잡겠습니다. 강 이사님 개인은 믿는데 민지혜 씨는 좀 다른 분이 담당해 주시면 안 될까요?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담당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지혜 씨의 업무 기록을 전부 확인했어요. 결과는 충격적이었어요. 최근 6개월 동안 지혜 씨가 담당한 고객 중 3곳이 계약을 해지했어요. 컴플레인은 총 8건, 계약서 오류는 5건이었어요. 더 큰 문제는 지혜 씨가 이 모든 걸 숨겼다는 거예요. 저나 김 과장님께 보고도 안 하고 혼자서 대충대충 처리하려고 했던 거죠. 저는 인사팀장님과 법무팀장님을 불렀어요. 민지혜 씨 해고 절차를 밟으려고 합니다. 이사님, 해고 사유가 명확해야 하는데요. 여기 최근 6개월간의 업무 기록입니다. 계약서 오류 5건, 고객 컴플레인 8건, 계약 해지 3건.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나요? 인사팀장님이 서류를 꼼꼼히 검토했어요. 네, 이 정도면 업무 태만으로 해고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절차를 제대로 밟아야 해요. 먼저 경고장을 발부하고 2주간의 개선 기간을 주고 그래도 개선이 안 되면 해고 통보를 하는 거죠. 알겠습니다. 진행해 주세요. 다음 날 저는 지혜 씨를 회의실로 불렀어요. 지혜 씨, 앉으세요. 왜요? 언니, 무슨 일이에요? 언니라고 부르지 마세요. 저는 이제 전 남편의 여동생일 뿐이에요. 지혜 씨의 표정이 굳었어요. 여기 지혜 씨의 최근 업무 기록이에요. 한번 보시죠. 저는 서류를 밀어줬어요. 계약서 오류 5건, 고객 컴플레인 8건, 계약 해지 3건. 특히 한솔테크 김 이사님 거는 3억짜리 계약을 날릴 뻔했어요. 그게 실수였어요. 바빠서 2년 동안 계속 실수만 하셨네요. 지혜 씨 실적은 항상 팀 내 꼴찌예요. 이번 달까지 개선이 안 되면 계약 해지를 고려해야 할 것 같아요. 지혜 씨가 벌떡 일어났어요. 언니, 아니 이사님, 저 오빠 여동생이잖아요. 그래서 2년 동안 참았어요. 하지만 이제는 안 되겠어요. 회사는 자선단체가 아니에요. 오빠한테 말할 거예요. 그러세요. 하지만 오빠는 이제 이 회사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지혜 씨는 얼굴이 새빨개져서 회의실을 나갔어요. 그날 저녁 예상대로 전화가 왔어요. 준혁 씨였어요. 지우야, 지혜가 울면서 전화했어. 해고한다고. 업무 능력 부족으로 계약 해지를 고려 중이에요.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우리 동생인데. 전 남편의 여동생일 뿐이에요. 그리고 준혁 씨는 더 이상 이 회사 직원도 아니잖아요. 지우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지혜가 지금 힘든 상황이야. 힘든 건 저도 마찬가지예요. 지혜 씨 때문에 중요한 거래처를 잃을 뻔했어요. 회사 전체가 피해를 보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더 이상 통화할 내용이 없는 것 같네요. 끊을게요.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부터 시작되었어요. 전 시어머니의 전화. 첫 번째 전화는 밤 10시에 왔어요. 강지우 씨, 우리 지혜를 왜 자르려고 해요? 어머니, 아니 민 여사님, 이건 회사 업무 문제예요. 업무 문제는 무슨, 네가 우리 가족한테 앙심을 품고 괴롭히는 거잖아. 그렇지 않습니다. 객관적인 업무 평가 결과예요. 연봉 4억씩이나 받는 우리 딸을 네가 뭔데 잘라. 당장 취소 안 해? 법적 절차에 따라 진행하는 거예요.
더 이상 통화 어렵습니다. 저는 전화를 끊었어요. 하지만 전화는 계속 왔어요. 밤 11시, 자정, 새벽 1시, 준혁 씨, 시어머니, 심지어 시아버지까지. 우리 며느리가 이렇게 냉정한 사람인 줄 몰랐네. 전 며느리가 아닙니다. 이혼했잖아요. 어쨌든 우리 지혜는 못 자른다. 법적으로 문제 없는 해고예요. 새벽 3시까지 총 15통의 전화가 왔어요. 저는 마지막 전화 이후 번호를 차단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사팀장님께 말했어요. 민지혜 씨 해고 절차 계속 진행해 주세요. 법적으로 완벽하게요. 알겠습니다. 이사님. 2주 후 지혜 씨는 정식으로 해고 통보를 받았어요. 그리고 일주일 뒤 예상대로 소송 통보가 왔어요. 부당 해고를 이유로 한 소송이었어요. 저는 법무팀장님과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가 준비한 증거가 충분해요. 법정에서 저희는 모든 증거를 제출했어요. 지혜 씨의 2년간 업무 기록, 고객 컴플레인 내역, 계약서 오류 리스트, 김 과장님을 비롯한 동료들의 증언, 한솔테크 김 이사님의 진술서, 반면 지혜 씨 측에서 제출한 건 CEO의 여동생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았다는 주장뿐이었어요. 판사님이 물었어요. 원고 측에서 업무 능력에 대한 반박 자료가 있나요? 지혜 씨의 변호사는 제대로 된 답변을 못했어요. 3개월간의 재판 끝에 판결이 나왔어요. 원고 패소, 피고 회사의 해고는 정당한 절차에 따른 것으로 인정함. 저는 법정을 나서면서 안도의 한숨을 쉬었어요.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재판이 끝난 지 한 달 후, 저는 업계 지인에게서 소식을 들었어요. 지우야, 너 전 남편이 회사 차렸다며? 네, 무슨 회사요? 너희랑 똑같은 CRM 솔루션 회사. 근데 서아 씨랑 같이 한대.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아, 그렇군요. 걱정 안 돼? 경쟁사잖아. 전혀요. 오히려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 실제로 준혁 씨의 회사는 3개월 만에 어려움을 겪기 시작했어요. 준혁 씨는 재무 전문가였지 영업 전문가가 아니었어요. 서아는 단순 격리 직원이었고요. 그들은 고객을 모르고 시장을 몰랐어요. 게다가 저희 회사의 주요 거래처들은 이미 저를 믿고 거래하고 있었어요. 5년간 쌓은 신뢰는 쉽게 무너지지 않았죠. 6개월 후 준혁 씨의 회사는 문을 닫았어요. 그리고 어느 날 준혁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지우야, 나 좀 만나줄 수 있어? 할 얘기가 있어. 저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무슨 일이에요? 만나서 얘기하자, 제발. 카페에서 준혁 씨를 만났어요. 1년 만이었어요. 준혁 씨는 많이 초췌해져 있었어요. 지우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갑자기 왜 이러세요? 회사 문 닫았어. 완전히 망했어. 서아랑도 요즘 사이가 안 좋아. 그래서요? 지우야, 나 다시 돌아갈 수 없을까? 네 회사로.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셨어요. 안 돼요. 지우야, 제발. 내가 정말 잘못했어. 다시 시작하자. 준혁 씨, 저는 이미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어요. 준혁 씨도 그러세요. 하지만 저는 준혁 씨를 용서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모두를 의심하며 살 수도 없죠. 그 사이에서 선을 찾는 게 가장 어려웠어요. 지금은 그 선을 찾으셨어요? 글쎄요. 아직도 배우는 중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제 선택에 책임을 지는 거요. 후회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서울의 밤하늘은 별이 잘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은 유난히 달이 밝았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지혜 씨에게 더 일찍 단호하게 굴었더라면 어땠을까? 준혁 씨의 외도를 더 일찍 알았더라면.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어요. 그런 가정은
의미가 없어요. 저는 그때그때 최선의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가 지금의 저를 만들었죠. 후회는 없어요. 앞으로도 비슷한 상황이 온다면 저는 똑같이 할 거예요. 제 자신을 지키고, 제 회사를 지키고, 제 인생을 사는 거요. 그게 바로 제가 배운 가장 큰 교훈이에요.